부동산이 바로 서야 국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금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아주 징벌적 과세, 그 보유세 폭탄을 지금 국민들에게 때리고 있습니다. 이 보유세는 국민 경제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보유세의 국민 경제적 5대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명경 선생이 국민 여러분들과 좌파 정치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부동산 뉴스 행간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서울경제에서 경쟁하듯 집 세금 더 걷자는 여당, 조세 저항, 집값 대책 위원 단체 소송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기사입니다. 국민들의 조세 저항 국민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또 매일경제에서 이틀 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재산세가 너무 올랐다. 거리로 나서는 조세 저항. 1세대 1주택 재산세도 20-30%씩 올랐습니다. 종부세 말고 재산세도. 이거 진짜 폭탄입니다. 보유세 폭탄. 그런데 정부는 아니라고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일반 주택도 작년보다 20-30%씩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지금 부과가 됐습니다. 벌써. 그리고 오늘자 서울경제가 지금 보도한 내용입니다. 공시가 인상의 세금 폭탄 불보듯 15억짜리 한 채가 내년에 보유세가 65%가 상승을 한다. 세금이 65%가 인상이 되게 되면요. 만약에 자 세금 인상분, 인상되는 세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은 세금 100만 원 때문에 그로 인한 소비는 그거 몇 배 이상으로 소비가 더 줄어듭니다. 세금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소비를 확 줄이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게 되게 되면 그게 국민 경제에 저성장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저성장으로 나타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소비는 더욱 소득이 더욱더 감소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본식 자산 디플레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년에 65%의 세금 인상, 이렇게 되게 되면 정부도 망하고 국민경제도 망합니다. 1년 뒤에 보유세 60% 오르는데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한테 추가 부담이 없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34억 5천만 원짜리 집 한 채가 내년에는 보유세만 2,898만 원, 약 3천만 원 됩니다. 3천만 원. 30억짜리 집에 3천만 원 보유세다. 자,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나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서민들이 30억짜리 집 있으면 3천만 원 세금 내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실제로 내가 실현된 이익, 돈을 현금을 손에 쥐고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3천만 원 낼 돈이 지금 수중에 없어요. 번 적도 없고 이런 이익을 거둔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30억짜리 집 있는 사람이 3천만 원 세금 내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무주택자나 서민들 개념은요. 정의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그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되게 되면요. 내가 거둔 이익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3천만 원 세금을 내냐고 그분들도 입장이 바뀌게 되게 되면 말을 바꿉니다. 그냥 남의 세금이니까 니는 돈 많으니까 돈 많이 내라 하는 이런 그런 반응일 뿐이지 이거는 경제적으로 정확한 논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한테도
30억짜리 집 한 채에 3천만 원씩 세금을 때리면서 보유세 안 오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못 살겠다 세금 폭탄. 일단 고강도 부동산 정책의 반발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어제 주말에 지금 세금 폭탄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데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정경신문에서 어제자 보도된 내용도 보겠습니다. 총선 속업 민주당 아웃 실금 공격이 성공했다. 총선 속업 민주당 아웃 이 검색어를 치시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이럴 줄 알았다면 문재인을 찍지도 않았다. 그리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이틀 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성남 민심 포탈로 3040 세대 문재인이 쏘갔다. 실검 1위. 자, 한국경제TV, 동아조선, 디지털타임즈 다 보도하고 있죠. 이런 관련된 뉴스가 지금 모든 언론사에서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KBS에서 어제자 보도한 내용입니다. 3040 문재인에 쏘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화난 3040 거리로 나왔다. 임대사업자도 서민이다. 다주택자가 범죄냐.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또 문재인 정부 때 왜 좌파 정부만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또 국민들이 보유세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까요? 여기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오늘 국민경제적 그 5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명경 선생이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하고 그리고 이 좌파 정치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정확한 그 진실과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2억, 20억짜리 집이 30억 됐다고 5억짜리 집이 10억 됐다고 3억짜리 집이 9억 됐다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평가 차익만 그렇게 올른 거지 실제로 집주인한테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팔지 않으면은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이 10억 됐다. 10억짜리 집이 20억 됐다. 너 돈 벌었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는 번 돈이 없어요. 미실현 이익이에요. 그리고 10억짜리 집이 20억 되고 3억짜리 집이 10억 되면은 그 집 팔아갖고 그 집과 똑같은 환경에 다른 집 가려면 똑같은 돈 다 내야 되니까 실제로는 오른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집 팔아갖고 그 똑같은 집 가려면 다른 집도 다 올라 있잖아요. 똑같이. 보유세는 실제로 번 돈이 없어요. 근데 번 돈이 없는 미실현 이익인데 여기다가 세금 내라고 몇백만원, 몇천만원 매년 꼬박꼬박 내라고 하니까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세금 원칙,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된다. 이게 세금 원칙이죠.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된다. 근데 보유세는요, 지금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 세금이 인상된 거고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요. 팔지 않으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돈이에요.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낼 돈이 없는데 거기다가 보유세 폭탄을 매기니까 이게 국민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논점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이가 국민경제에 때리고 있는 이 징벌적 보유세, 이게 말 그대로 폭탄이죠. 이 폭탄은 예측 불가능한 조세고 통제 불가능한 조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년에 또 집값이 10억짜리가 20억 됐는데 20억이 내년에 30억 될지 40억 될지 50억 될지 20억 됐다가 다시 10억이나 5억으로 폭락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좋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언제나 세금을 낼 부담 주체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러면 소비를 못하고 투자를 못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미확정된 미래, 예측 불가능한 미래, 이게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러면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유세가 OECD 다른 나라 국가들이 한국보다 높다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 한국보다도 보유세가 높은 국가들은요, 정확하게 예측 가능성이 있는 보유세예요. 살 때 금액이 몇 프로하고 딱 고정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 집을 사게 되게 되면 매년 얼마 내야 되는 게 딱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사면 돼. 예측이 100% 가능하고 확정돼 있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데 한국의 민주당과 문재인식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게 되면 공시지가 올리고 세율 올려가지고 보유세 폭탄을 때리겠다. 올해는 3천만 원인데 내년은 5천인지 6천인지 1억일지 10억일지 모른다. 이게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의 보유세예요. 이런 보유세는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보유세입니다. 이런 보유세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세금을 때리게 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은 이 불안감 때문에 소비도 투자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때리고 있는 징벌적 보유세는요, 민주당이 부동산을 규제를 확대하고 공급을 안 시키고 공급을 못하게 하고 민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안 시켜주고 더 이상 집이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지 않는다, 새 집이 민간에서 공급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3년 동안 폭등을 한 거예요. 60%씩.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폭등시켜놓고 폭등시켜갖고 실현된 이익도 없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폭탄을 때리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하게 되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음식 장사를 합니다. 음식 장사를 하는데 지금 음식 재료값이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고 가게 월세가 올랐어요. 다시 말해 장사하는 비용이 증가됐어요. 비용이 증가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음식값을 올리겠습니까? 그럼 음식값을 안 올리고 오케이, 인건비 올라가고 재료비가 더 올라가고 월세가 더 올라간 거는 내 이익에서 내가 빼지 뭐, 내가 손해보지 뭐. 음식값 안 올리고 어떻게 내 밥 사먹는 손님한테 전가할 수가 있어? 내가 다 피해볼 거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경제인이 아니라 성인 군자겠죠. 예수나 부처님 같은, 경제는 예수나 부처님 같은 책임은 비용은 내가 진다 하는 예수님과 부처님이 활동하는 게 경제가 아니고요, 일반 대중, 일반 국민이 활동하는 결과가 경제입니다. 비용이 증가되고 원재료값이 비싸지게 되고 인건비가 비싸지게 되면은 그게 물건 가격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좌파 정치인 당신이 지금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아니면 좌파를 지지하는 좌파 지지자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장사하는데 재료비, 인건비, 가게세, 세금, 비용이 오르게 되게 되면은 그거 당신들이 책임지고 물건값에 증가 안 시킵니까? 당신이 손해보고 맙니까? 아니죠. 물건값에 증가 안 시키면 결국 당신이 망하니까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부동산에 세금을 올리게 되게 되면 올린 세금은 매매 가격으로 올라붙든지 임대가 전세 가격으로 올라붙든지 월세 가격으로 올라붙든지 그게 가격으로 증가되지, 세금은 올리는데 가격은 낮춘다, 이런 거는 부처님과 예수님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좌파 정치인들 대답해 보세요. 민주당 문재인이 대답해봐. 좌파 지지자 너 대답해봐. 너 사업하고 있어? 장사하고 있어? 네
재료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가게세 오르면은 너 그거 손에 네가 부담하고 물건값 안 올려도 돼? 그래도 네가 안 망해? 넌 그렇게 하고 있어? 부동산에 세금을 올리게 되게 되면 당연히 매매가격, 임대가격으로 증가되지. 민주당이 부동산에 세금 올리고 부동산 공급을 못하게 하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민주당의 정책 실패가 부동산 폭등시켜놓고 그걸 갖다가 세금으로 보유세를 떼지겠다고? 이거 사기꾼 집단 아니야? 지그가 올려놓고 번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돈을 손에 접어주도 못했는데 원래 3천만원 세금이 내년 원래 1,000만원 세금이 내년에 3천만원 되게 되면 그거 국민 누가 수용할 수 있어? 문재인 대답해봐! 이해찬 대답해봐! 이거 너가 안 올렸어? 뭐 전 보수당 정권이 올렸다고? 박근혜가 올렸다고? 이명박이 올렸다고? 아가리가 확 찢어버려 개새끼들이. 너 그런 거짓말 국민들 3살짜리 어디 낸 줄 알아? 국민 속을 줄 알아? 그때 안 올랐어. 안 올라가지고 부동산 부양하려고 온갖 님을 다 안간힘을 썼어. 왜? 거기서 부동산 부양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고 공급을 확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던 거야. 너가 거꾸로 세금 올리고 부동산 공급 못하게 하고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폭등한 거야. 이명박 박근혜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김현미 너 국민이 5살짜리 어디 있는 줄 알아? 이 도둑년들아! 너가 정책 실패로 올려놓고 국민들이 그 칡값이 10억짜리가 20억 대도 손이 한 푼 들어온 게 없어. 안 팔았으니까. 그거다가 세금 내라고? 보이자 1,000만 낼 거 3,000만 내고 3,000만 낸 사람이 6,000만 1억 내라고? 번개 있어야 되지. 번개 없어. 손에 받은 게.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보유세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어. 대한민국 외에는 민주당 너그머리에서만 나온 세금이야 이게. 그러니 국민들이 반발 안 할 수 있어? 김현미 이해찬 문재인 대답해봐. 너는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인건비 오르고 재료비 오르고 월세 올리게 되면은 그 네가 손에 감싸고 물건값 안 올려도 돼? 네 안 올리고 했어 실제로? 세 번째 논점입니다. 보유세 폭탄을 때리게 되면요 1,000만원 낸 사람이 내년에 3,000만원 세금 내게 되고 일반 대중들 100만원 낸 사람들이 300만원 내게 되면은 세금 낸 돈의 몇 배 소비가 감소됩니다. 왜? 불안하니까. 내년에 또 몇 배가 더 오를지 모르니까. 소비가 감소하게 되게 되면요 기업들이 투자나 사업 확장을 못해요. 그럼 투자 절벽이 이루어집니다. 소비 감소 투자 절벽이 국민기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경제는 역자산 효과로 집값이 앞으로 폭락을 하게 되고 역자산 효과와 경제는 역성장을 하게 돼요. 성장률이 뒷걸음치게 된다고요. 보유세 폭탄은 소비 감소 투자 절벽 역자산 효과 역성장으로 경제를 죽이는 거예요. 국민 경제를. 경제는 성장을 해야죠. 성장을 멈춰버리게 되면은 경제는 망합니다. 보유세가 미실현 이익 과세가 이런 결과를 초래시합니다. 국민 경제적으로 역성장, 역자산 효과. 네 번째입니다. 자, 돈 벌어서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하나 가지고 내 살고 싶다. 그게 성공 욕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 하나 가지게 됐다는데 거기에다가 징벌적 과세로 감당할 수 없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보유세를 폭탄을 때리게 되게 되면은 좋은 집 한 칸 가지려면은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럼 경제적 의욕이 상실되고요.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전부 다 거지 같은 집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유세 무서워서? 전부 거지 같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경제적 의욕이 없어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국민은 전부 다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 상태. 이걸 좌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경제적 의욕을 상실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가지고 북한식으로 희망 없는 삶을 살라고 보유세 폭탄을 때리고 있어요. 지금 흥분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좌파 지지자 여러분들은 있는 사람한테 세금 때리니까 속이 시원하고 인제서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인제서야 내가 대리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은 세금 올라가게 되게 되면 소득이 좀 줄어들고 옛날보다는 쓸 돈이 줄어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없는 당신들한테는 실업자가 되고 길거리에 나앉고 전세값 월세값 폭등해가지고 공원에서 텐트 치고 사는 일이 벌어지고 당신의 직장이 없어지고 당신한테는 사업이 망해요. 당신의 가게가 문을 닫아요. 당신 기분 좋게 할 일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경제는 돈을 가진 사람이 소비와 투자를 많이 해줘야 가진 사람이 소비와 투자해주는 동안하고 전 국민이 함께 먹고 사는 게 경제의 이전 소득 시스템이야. 가진 자가 있는 사람이 돈 못 쓰게 하고 돈 안 쓰게 되게 되면 주고 나자빠지는 건 없는 사람들이야. 삶의 의욕, 삶의 질을 꺾어버리게 되면 좋은 집 살고 싶다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성공 욕구를 꺾어버리게 되게 되면 경제는 북한식이 되는 거야. 다 북한처럼 못 살았으면 좋겠어? 자, 소득세. 번 돈 있으니까 20%, 30%, 40%, 50% 내라. 번 거 갖고 떼주면 돼. 자, 거래세, 취득세. 살 때 아예 이 집 살려면은 취득세가 100%야. 즉 10억짜리 집 살려면 등기할 때만 100억 내. 취득세만. 그렇게 되면 내 10억짜리 집 살려면 10억에 등기비를 내야 되네. 취득세로. 그러면 처음부터 100%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거니까 내가 10억을 등기비 내고 10억 주고 이거 살까 말까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지.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취득세는 한 번만 내게 되면 두 번 다시 안 내니까, 그래 내가 10억짜리 집 한 칸 사는데 10억 취득세 등기비 내고 내가 살지 뭐 국민들 좀 도와주지, 이렇게 해서 낼 수 있어. 취득세 100%는. 또 양도세 100% 내라 그러게 되면은 양도세, 그래 집 팔아갖고 번 돈 중에서 남은 돈 100% 다 과세한다고, 그래 받은 돈이 있으니까 떼주면 돼. 양도세 100% 물릴 수도 있어. 취득세 100% 올릴 수도 있어. 양도세 100%는 받은 돈 갖고 내면 되고, 취득세 100%는 처음부터 통제 가능하니까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등기하는데 10억을 낼까 말까 자기가 선택하면 돼. 취득세 100%, 양도소득세 100%는 차라리 가능해. 소득세 100% 내라 그래도 100%는 안 되겠지만 50% 내라 그래도 번 돈 떼주니까 가능해. 법인세 25%든 35%든 버는 거에서 내라 그러니까 가능해. 그런데 보유세는 그게 아니야. 번 돈이 없어. 손에 쥔 돈이 없어. 한 푼도 번 거 없어. 그 집 팔았고 똑같은 집 가려면 똑같은 돈 내야 되니까 실제는 수익 제로야. 번 돈이 없는데 그거다가 번 돈이 없는데 세금 내라 그러게 되면은 이건 소득세나 거래세나 법인세 100% 부과하는 것보다 보유세 3%, 5% 올리는 건 더 치명적으로 위험한 일이 되는 거야. 국민경제적으로. 문재인 씨, 김현미 씨, 이해찬 씨 아시겠어요? 차라리 취득세, 양도세를 100%를 매기세요. 그건 괜찮아요. 보유세 3%, 5% 올리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럼 명경 선생도 이렇게 욕 안 할게요. 민주당 좌파라고. 대신 보유세를 없애버리세요. 취득세, 양도세를 100% 올리세요. 차라리.
그건 국민경제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안 생겨요. 보유세보다 훨씬 나아요. 그거는 그래도 돼요. 보유세를 건드리게 되면은 정권이 망합니다. 내가 2017년 5월에 당신들 처음 정권 시작할 때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내가 바로 대통령 경제가이를 올려줬어요. 7월 달에 보유세 건드리면 정권이 망한다고 2017년 5월에 대통령 경제가에서 보유세 건드리지 말고 부동산 정책하라고 내가 2017년 7월에 올려줬어요. 대통령 경제가에로. 전 국민이 지금 대통령 경제가에 유튜브에서 치시게 되면은 수십 편 있는 거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세 건들지 말고 부동산 정책하라고 내가 알려줬어요. 2017년 7월에 보유세 건들게 되면은 정권이 끝장나고, 정권이 끝장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국민경제가 함께 끝장난다는 게 문제야. 보유세 건드리게 되면은 소득세, 거래세, 법인세 폭탄보다 더 무서운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문재인 씨 잘 들으세요. 듣는 사람 문재인 씨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집은 정치적 논점인 투기재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집은 실물 화폐입니다. 이 개념에서 접근해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선동하기 위해서 공산당식으로 주사파식으로 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표 얻기 위해서 그냥 투기자라고 김현미, 이해찬, 추미애 청와대 주사파들이 진실을 속이고 있죠. 집은 투기자가 아니라 실물화폐, 실물화폐. 이걸 이해를 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해결책이 뭐냐? 부동산이 바로 없어야 국민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 집은,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과 연동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성장률과 물가하고 똑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움직여야 돼요. 즉 물가가 2% 상승했다. 일반 물가가 집값도 2% 상승해야 되고 임대료도 2%밖에 상승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물가가 경제 성장률이 2% 3% 성장했는데 집값이 5% 10% 오르게 되면 그 경제는 붕괴됩니다. 그러면 북한식으로 공산당식으로 김현미식으로 보유세 때려가지고 부동산 잡겠다고 해가지고나 투기자 개념으로 접근하고는 안 잡혀요. 시장 스스로가 물가가 2% 오르고 경제 성장률이 2%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2%밖에 모르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돼요. 그게 부동산을 실물 화폐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김현미 이해가 돼 이제? 이해가 안 하고 싶지 너그머지로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국민 선동한테 못 써먹으니까 부자 때문에 집값 올라고 투기권 때문에 올랐다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서민들 선동해가지고 표 받아갖고 권력지 하려고 너가 지금 거목적으로 지금 어거지 부르는 거 아니야? 새빨간 경제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국민들 쏘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명품경제학처에서 무료로 오픈해놨습니다. 한국형 주거복지 명쾌한 해법. 국민들 무료 강연 해준다. 정치권에. 명경선생이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정책 실패로 무너지는 주거복지 해법은 없을까? 해법 제시해놨습니다. 1시간 27분 59초 강의에 해법 제시해놨습니다. 여기 해법은 투자적 주택 수요를 영구히 완전 제거하고 위헌법률 논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전국민 상생적 주택 공개는 방안을 완벽한 방안을 1시간 27분 59초 강의로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강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민주당이나 김현미나 이해찬이나 문재인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북한 인민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데 경제인으로서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하게 되면 전 국민이 다 죽는데 열 안 받게 생겼습니까? 개새끼들이.